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적 탐험을 떠날 가이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인가요? 아니면 인간을 대신해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인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술들은 아주 긴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이 강의의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인공지능의 여정, 규칙에서 창조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이 시각적 흐름이 바로 인공지능이 걸어온 역사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을 보시면 아주 정교하고 딱딱한 격자무늬와 기하학적 도형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태동기, 즉 인간이 정해놓은 엄격한 규칙과 논리 안에 갇혀있던 시대를 상징합니다. 만약 A라면 B를 하라 쓰는 식의 if된 알고리즘이 지배하던 시절이죠. 학술적으로는 이를 심볼릭 AI 혹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앙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어떤가요? 딱딱했던 직선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뇌의 신경망을 닮은 복잡한 구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시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른쪽 끝을 보세요. 마치 붓으로 휘두른 듯한 역동적이고 화려한 색채의 흐름이 보이시죠? 인공지능이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단계, 즉 창조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기술적인 나열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과 지적 갈증을 느끼는 성인 학습자분들을 위해 인공지능의 학술적 토대부터 최신 생성 AI의 메커니즘까지 아주 깊이 있게, 하지만 유튜브답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죠. 앞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훑어봤죠? 도대체 이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질문. 자, 여러분, 화면 왼쪽 상단을 한번 보세요. 아주 지적인 눈빛의 신사가 한 분 계시죠? 바로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이자 인공지능의 시조세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역사는 1950년 튜링이 던진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Can machines think? 즉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화두였습니다. 1. 앨런 튜링과 튜링 테스트. 튜링은 단순히 질문만 던진 게 아닙니다. 그는 기계의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입니다. 슬라이드 왼쪽 아래의 도식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흥미로운 구조죠? 여기 신문자라고 표시된 사람이 벽 너머에 있는 대상과 텍스트로 대화를 나눕니다. 한쪽은 실제 인간이고 다른 한쪽은 기계예요. 만약 신문자가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눈 뒤에도 누가 인간이고 누가 기계인지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튜링은 그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방 게임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가라는 본질론적 질문보다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지능적 행동을 출력하는가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택한 것이죠. 다트머스 회의, AI의 탄생. 자, 이제 튜링의 아이디어가 학문적 실체로 변모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봅시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셔넌 등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이 다트머스 회의에서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우측 하단의 텍스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이들은 학습의 모든 면 또는 지능의 다른 모든 특성을 기계가 정밀하게 기술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대담한지 느껴지시나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학습과 지능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기계로 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이 낙관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먼 조상이 된 셈이죠. 마무리 및 다음 예고. 자,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의 태동기, 즉 1950년대의 뜨거웠던 지적 탐구를 살펴봤습니다. 앨런 튜링의 철학적 질문이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공학적 과제로 구체화되는 과정,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당시 학자들은 이 목표를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과연 이 찬란한 시작 뒤에는 어떤 시련과 도약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공지능이 겪게 되는 첫 번째 황금기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거대한 흐름과 세 가지 주요 변곡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해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착할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인공지능의 태동기이자 황금기였던 첫 번째 시대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지식을 if then 규칙으로 번역하다. 아주 명확하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공지능 학계를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바로 상징주의 AI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아주 낭만적이고도 원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논리적인 추론 과정 아니겠어? 그렇다면 그 논리를 기호와 규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분야 전문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사결정 노하우를 그대로 복제해서 기계에 옮겨 심으려 했던 시도입니다. 자, 화면 중앙의 도표를 함께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1970년대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시스템인 MICINE 구조입니다. 당시 의료 현장에서 세균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죠. 먼저 왼쪽의 입력 단계를 보세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을 체크리스트에 기입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넣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게시판과 현미경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규칙 엔진입니다. 여기가 AI의 뇌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모든 지식은 IFTN이라는 아주 엄격한 논리 구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F 환자의 체온이 높고 피부에 발진이 있으며 AND 혈액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나타난다면 TN, 이 환자는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규칙을 수백 수천 개를 미리 프로그래밍해 두는 겁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번역해서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출력 단계에서 시스템은 진단 결과와 함께 어떤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지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처방 전과 약병 아이콘이 아주 직관적이죠. 이 방식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인간 전문가가 24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일일이 if then으로 다 적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늘이 흐리고 습도가 높으면 비가 온다. 이건 쉽죠. 하지만 만약 사진에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으면 고양이다. 라고 정의했을 때 귀가 접힌 고양이나 수염이 잘린 고양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상징주의 AI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논리를 기호화하려 했던 이 뜨거웠던 첫 번째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은 또 어떤 시련과 변화를 겪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규칙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놀라운 변화, 데이터 스스로가 길을 찾는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